자, 저돌아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저번 주 깨톡으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다가 지금 오늘 저기 일산에서 야간 수업하고 집에 오면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해드리지 않으면 이거 또 잊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제가 하나 찍어드립니다. 일단 건부 감가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건부 감가와 관련된 우리 시험에 기출 지문이 하나 있어요. 25회 보면 여기 건부 감가라고 되어 있죠. 이 건부 감가가 요게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온 건 다인데 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건부 감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지만 건부 증가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토지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토지가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에는 세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제한은 나는 토지만 이용하고 싶어요. 토지만 이용하고 싶은데 이 토지 위에 내가 원하지 않는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토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제약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한은 개인과 개인이 민법에 의해서 만든 제한이 하나 있어요. 민법에 의해서 만든 제한. 즉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면 지상권, 임차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를 이용하려는 뒤에 온 사람은 그렇죠. 제약이죠. 그런데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 등을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사법, 즉 민법의 계약에 의해서 개인들이 만든 제한, 사법상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알고 있는 제한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즉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에 의한 건축제한. 용도지역이 설정되면 그 용도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은 제한되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면 술집이 들어올 수 없고 모텔이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등에 의해서 건축 규모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한이니까 공법상의 제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에는 세 가지 제한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논점, 건부 증가는 아니지만 첫 번째 공법상 제한과 관련된 논점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 공익으로 해서 만든 이 법에 의한 제한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요게 공법상 제한의 논점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감정평가에서나 일장 총론에서 어떤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용어 정리와 관련해서 건물과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나지라고 하죠. 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제한 중에 건부감가는 요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죠. 건물과 관련된 내용. 자, 그럼 건물과 관련된 내용만 한번 뽑아 보자고요. 자, 보죠. 자, 기본적으로 토지예요. 건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건물이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줘요. 근데 건물이 토지의 이용가치에 분명히 영향을 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때 건부 증가라고 부르고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때 건부 감가라고 부릅니다. 요때를 건부 감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건부 감가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요놈이에요. 건물의 건자예요. 건물이 부착됨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감소되는 걸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자, 건부감가는 건물이 토지에 부착됨으로써 토지의 가치 또는 토지의 이용 가치를
감소시키는 걸 건부감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지와 건부지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이런 건부감가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 건부지의 가치는 항상 낮아진다라고 표현이 돼야 돼요. 다시 건물이 부착이 되면 토지에 건물이 부착이 되면 건물은 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건부감가란 건물이 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건부감가는 건물이 뭐 함으로써 부착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감소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부감가가 작동이 되고 있다 그러면 건부지의 가치는 항상 낮아진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낮아진다. 근데 대부분 시험에는 뭐랑 비교하냐? 나지의 가치랑 비교하죠. 나지의 가치랑. 아무튼 건부감가라는 표현이 있으면 나지의 가치에 비해서 건부지의 가치는 항상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건물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건물이 최유효 이용에 미달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미달될 때.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토지에는 10층 어떤 상업용 건물이 건축되어야 하는데 이게 최유효 이용이라면 이 토지에 있는 건물이 그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건물이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부정적인. 이럴 때 우리는 건부감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부증가를 보자고요. 건부증가. 이 건부증가는 최근 10년 안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 그런데 평가사 시험에서는 꽤 잘 나와요. 얘가. 자, 얘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건물이 부착됨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잖아요.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 그러면 이런 건부 증가의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시험에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부지 요게 사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지역이 지금 시간의 흐름이라고 쭉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4층 건물을 하나 탁 지었어요. 4층 건물을. 그리고 나서 이 4층 건물을 쭉 이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요 시점부터 이 지역이 뭐에 편입됐습니까?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 요 시점부터는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편입됐으니까 요 시기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럼 4층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기득권의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한 건물이니까 얘는 그렇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지역이 다른 토지에서는 그죠. 건축물이 지을 수 없는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다른 토지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딱 어떤 토지에만, 요 토지에만 4층짜리 건물이 딱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요 4층짜리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이럴 때가 바로 건부 증가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없는 토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건부지가 등장하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있어? 그럼 이 토지는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요. 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물이.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5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 서울 경기도 지역은 말고 대전이라든지 이런 광주라든지 이런 외곽 지역에 보면
이건 좀 허벌판 같은데 건물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건물이 조그만한 게. 그런데 그 건물이 대단히 낡아요. 대단히 낡아. 근데 그 낡은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사례예요. 여기에 있네. 예를 들어서 이 개발지향구역 내 건부지의 가치가 높은 이유는 건물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건부 증가는 사라지는 거야. 왜? 어차피 이 지역에서는 다시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거야. 마르고 닳도록. 왜? 철거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건부 증가라는 현상은 개발 제한 구역 내 이런 건부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요걸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뭐라고도 부르냐 그러면 요걸 비적법 이용이라고 불러요. 비적법 이용. 즉 지금 개발 제한 구역 내니까 원칙적으로는 4층의 건물은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층 건물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지은 건물이니까.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현행의 법률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적법 이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건부 증가와 건부 감가는 건물이 토지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죠. 건물이 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건부 감가를 하고, 건물이 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건부 증가라 그래요. 그런데 건부 감가라는 표현이 더 잘 나오죠. 이 건부 감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건물이 부착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항상 건부지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낮아진다는 표현.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처럼 건물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건부 증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건부 증가가 만들어지는 토지의 가치, 건부지의 가치는 오히려 낮이 가치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이게 이제 우리 실제 기출이니까. 자, 건부지는 건물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 건물이 토지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게 지금 논점인 거죠. 자, 첫 번째. 낮이는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옳은 질문. 그 다음에 낮이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요 두 개는 낮이에 그냥 성질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옳은 질문이에요. 자, 3번부터가 포인트죠. 건부지의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자, 건부 감가가 만들어졌어요. 건부 감가. 그러면 건물이 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건부지의 가격을 항상 낮게 평가돼야 된다. 낮게. 그런데 여기에 높게 평가된다고 했으니까 네가 틀린 거야. 네가. 그 다음에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그 자체가 토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제약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기대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이 있는 부지가 건물이 최유효 이용에 미달돼요. 그러면 건부감가가 작동되면서 건부지의 가격은 낮아지죠. 그리고 이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면 다시 최유효 이용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건물의 철거가 필요하죠. 건물의 철거. 그래서 건부지 등은 부지의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이보다는 낮다는 거예요. 지금 4번, 5번은 기본적으로 뭐와의 비교냐? 낮이와 비교해요. 낮이와. 그래서 낮이에 비해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낮이에 비해서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낮이에 비해 건부지는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왜? 건물에 철거 등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의 질문을 주시면 이 문제를 푸시면서 줘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자, 깜빡 잊어서 죄송하고요. 바로바로 제가 응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뵙겠습니다.